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루나 펄스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세계 상위 1% 유대인의 생각 수업, 인생의 한 번은 유대인처럼입니다. 지은이는 자오모, 자오레이, 옮긴 사람은 김정자, 펴낸 곳은 라이스메이커 북유럽입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루트비 판 베토벤, 스티븐 스필버그, 워런 버핏, 빌 게이츠, 마크 저커버그. 모두 유대인이라는 공통점이 있지요. 전 세계 인구의 0.3%에 불과한 유대인들은 어떻게 정치, 사회, 문화, 학문, 언론 등의 분야에서 독보적인 존재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유대인들은 어떤 지혜와 사고력을 갖고 있기에 이토록 전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는 걸까요? 이 책은 오늘날 세계를 이끌고 있는 현자들과 부자들의 생생한 에피소드와 함께 탈무드의 오랜 격언들 속에서 찾아낸 유대인들의 지극히 현실적인 사고방식과 삶의 무기들이 펼쳐지고 있는 책입니다. 저자는 유대인들이 세계 1%의 부자로 자리 잡게 된 것이 모두 그들의 현실적인 사고력과 돈을 바라보는 자세 덕분이라고 강조합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탈무드에서도 지역사회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돈의 역할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지요. 유대인들은 세계 여러 민족으로부터 단지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2배로 내야 한다거나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야 하는 등 박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유대인들은 돈으로 인생을 산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들이 자신들을 비호해 줄 보호자를 찾기 위해 자신들의 터전에서 살아갈 수 있는 허가증을 마련하기 위해 부를 쌓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총 11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각 장마다 매우 흥미진진하고 하나도 빼놓을 수 없을 만큼 유익합니다. 이 중에서 제가 몇 군데를 골라 낭독해 드릴 텐데요. 오늘도 책과 함께 편안하고 따스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역발상의 사고방식, 물길을 거스르기 어렵다면 따르는 것도 좋다. 궁지에 몰리면 살 길을 찾게 된다. 아주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유대인은 고난의 정면으로 맞서고 시련을 견디며 스스로를 구원하는 이미지로 알려졌다. 심지어 그들은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조차 자신을 사지로 몰아넣은 뒤에 살 길을 모색한다. 유대인이자 세계적인 영화 감독 스티븐 스필버그는 정해진 규율을 따르지 않는 감독이었다. 그는 신묘한 촬영 기술로 진보한 소재도 신선하게 풀어내는 재주를 가졌다. 혹독한 시련의 역사 속에서 유대인이 생존하기 위해 터득한 사고방식이 그에게도 흐르고 있었다. 지금으로부터 40여 년 전인 1975년 스필버그는 영화 조스를 촬영하면서 기술적인 문제에 수없이 직면했다. 촬영에 비협조적이고 어려운 특수 효과를 요구하는 주인공으로 인해 스필버그는 깊은 절망에 빠져들었다. 그를 괴롭힌 주인공은 바로 기계상어였다. 기계상어는 많은 경험과 우수한 능력을 겸비한 특수 제작 전문가가 설계했음에도 완성도가 크게 떨어졌다. 물탱크에서 잘 작동하던 기계상어는 매사추세츠주 해변으로 이동하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다. 제어 장치가 고장난 기계상어는 통제가 되지 않았고 제멋대로 움직이다가 멈추기 일쑤였다. 따라서 거의 매일 부품을 수리하고 교체하거나 납땜을 해야 했다.
또 기계상어의 인조 피부는 물에 장시간 노출되자 부풀어 올랐다. 그로 인해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괴수의 모습이 아니라 바다에 떠다니는 솜사탕처럼 보였다. 당시 스필버그는 기계상어에 수백만 달러를 쏟아부은 상태였다. 하지만 업계에서 가장 뛰어난 전문가를 데려와도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스필버그는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고장난 기계상어를 포기하고 새롭게 제작하거나 고장난 기계상어를 계속 수리하면서 어떻게든 촬영을 이어가야만 했다. 어떤 선택을 해도 한 가지 사실만은 확실했다. 조악한 영화를 만들면 관객들에게 외면받는 것은 물론이고 그의 앞날도 어두워질 거라는 사실이다. 스필버그는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냉정하게 생각했다. 그는 당시를 회상하며 말했다. 그때 생각했어요. 알프레드 히치콕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 그러니까 머릿속이 환해지면서 영감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이 바다에 빠지면 허리 아래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잖아요. 아무것도 볼 수 없다는 사실이 극심한 공포심을 유발하죠. 평론가 프랭크 리치는 이렇게 말했다. 조스에서 가장 무서운 점은 바닷속 상어의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스필버그는 전통적인 영화의 촬영 기법에서 탈피하는 데 성공했고 조스를 명작의 반열에 올려놓았다. 이제 그의 촬영 기법은 다른 영화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것이 막다른 골목에서 기적처럼 만들어낸 역발상의 결과물임은 아무도 모른다. 스필버그는 최악의 결과가 예측되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몰두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독특한 사고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다. 이처럼 유대인은 궁지에 몰려야 살 길을 찾는다는 지혜를 이용해 슬기롭게 생존해온 민족이다. 요즘처럼 평화로운 시대에는 자신의 목숨을 구할 목적보다 회사와 가정에서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지혜를 사용할 수 있다. 미국 심리학자 데이비드 니브는 말했다. 문제는 생각에 깊은 영향을 미치지만 작동 원리는 간단하다. 문제가 우리의 행동을 정의하고 지시하도록 내버려두면 우리는 문제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이 지속되면 부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생각에 휩싸여 삶에 대한 흥미가 사라질 것이다. 유대인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오랫동안 얽매여 있지 않는다. 전통적인 방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발견했다면 생각을 뒤집어 보려고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관성적 사고에 따라 기존의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하려 든다. 유대인은 관성적 사고를 따르지 않는다. 그들은 문제가 발생하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반문한다. 이 문제가 내 최종 목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까? 그렇지 않다면 그대로 직진하기보다 다른 길로 돌아가는 게 더 나을지도 몰라. 한 유대인이 사업을 하다가 자금이 부족해 고리대금 업자에게 돈을 빌렸다. 하지만 사업에 실패했고 빌린 돈을 갚을 길이 없었다. 당시는 돈을 갚지 못한 채무자가 법률에 따라 투옥되던 시대였다. 그런데 유대인의 딸을 마음에 품고 있던 한 고리대금업자가 그의 딸을 자신에게 시집 보내면 빚을 전부 탕감해 주겠다고 제안했다. 딸은 자신의 운명이 그렇게 결정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딱 부러지게 거절하지도 못했다. 그녀가 거절하면 아버지가 감옥살이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딸은 원치 않은 결혼식도 올리지 않고 아버지의 목숨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에 빠졌다.
고리대금업자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녀와 결혼을 하려 들 것이 뻔했다. 결국 그녀는 운명에 자신의 미래를 맡기기로 했다. 그녀는 고리대금업자에게 찾아가 돌멩이로 그녀의 운명을 결정짓자는 제안을 했다. 그녀가 눈을 감고 검은 돌과 흰 돌이 든 주머니에 손을 넣어 돌멩이를 선택하는 것이었다. 흰 돌이 나오면 고리대금업자와 결혼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아버지의 채무를 전부 탕감해 주되 검은 돌이 나오면 군말 없이 그에게 시집을 가기로 한 것이다. 고리대금업자는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단 그녀가 흰 돌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주머니에 검은 돌 2개를 넣었다. 유대인의 딸은 그의 비열한 짓을 눈치챘지만 대놓고 따질 수 없었다. 그때 좋은 아이디어가 번개처럼 스쳐갔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돌멩이 하나를 꺼내자마자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고 바닥으로 내던졌다. 돌멩이가 다른 돌멩이들 사이에 섞여 그녀가 무엇을 골랐는지 알 수 없었다. 이윽고 유대인의 딸은 말했다. 제가 고른 돌멩이는 찾지 못할 것 같으니 주머니에 남은 돌멩이를 확인하죠. 분명 흰 돌과 검은 돌 중에서 제가 하나를 선택해 꺼냈으니 둘 중 하나가 남아있을 겁니다. 그러면 제가 고른 돌멩이가 어떤 색인지 알게 되겠죠. 고리대금업자가 주머니에서 꺼낸 돌멩이는 당연히 검은색이었다. 할 말을 잃은 그는 약속대로 유대인의 채무를 모조리 탕감해 주었고 딸과의 혼인도 없던 일로 해주었다. 유대인의 딸은 위기 상황에서 사고방식을 전환해 원치 않는 결혼을 막고 아버지의 빚 문제도 말끔히 해결했다. 이처럼 막다른 골목에서도 생각을 전환하면 살 길을 찾을 수 있다. 상위 1%의 생각노트. 사지로 몰렸을 때 죽을 거라고 생각하면 누가 와도 살리지 못할 것이다. 사지로 몰렸을 때 굳은 사고의 틀을 깨고 생각을 전환할 수 있다면 목숨을 부지할 것이다. 위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상황을 다른 각도로 바라보는 사람만이 역발상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경쟁하지 않고 주도권을 잡는 법. 세상 사람들이 전부 비경쟁적인 태도로 일하는 것을 상상해보라. 그렇다면 모두 게으름을 피울 것이고 사회의 발전 속도도 느려질 것이다. 속도는 추상적인 명사가 아니며 거리와 시간으로 계산할 수 있다. 시간의 길이는 생각과 행동의 속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시간을 통제하면 남들과의 격차는 자연스럽게 벌어진다. 유대인은 경쟁을 잘 아는 민족이라서 인내하며 한자리에 안주하거나 앞으로 나아가는데 망설이지 않는다. 그들은 1분 1초도 시시콜콜 따질 만큼 시간을 아낀다. 회사에서든 집에서든 그들은 늘 쉬지 않고 움직인다. 유사일에 가장 성공한 국제금융가로 불리는 유대인 조지 소로스의 자산은 1999년 당시 약 40억 달러에 달했다. 투기꾼이라 욕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세간의 시선과 관계없이 소로스의 자산은 점점 불어갔다. 소로스가 세계적인 부자가 된 것은 그의 뛰어난 성견지명 덕분이다. 모두 소로스가 실패할 거라고 말할 때 그는 자신의 생각대로 끝까지 투자를 밀어붙였다. 1992년에는 영국 파운드를 투매했고 1997년에는 아시아 국가의 화폐를 투매해 거액을 벌어들였다. 그는 성견지명을 가지고 자신이 금융계의 선구자가 될 것을 예측했다.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성견지명으로 잘 해결한다면 성공으로 가는 길에 가까워질 것이다. 성견지명을 가진 사람이 선구자가 될 수 있는 이유는 간단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가능해 보인다고 생각하는 일에 관심을 갖기 때문이다. 경쟁자가 없는 분야에서 최초로 발을 디딘 사람이 성공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다. 기원전 6세기의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피타고라스는 지구는 둥글다라고 주장했다. 16세기 사람인 콜럼버스도 그 사실을 굳게 믿었다. 훗날 콜럼버스는 스페인 함대를 이끌고 서쪽으로 항해하던 중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했고 스페인 왕실의 환영을 받으며 귀국했다. 콜럼버스가 스페인으로 돌아오자 여왕 이사벨 1세는 성대한 연회를 베풀어 노고를 치하했다. 스페인의 고관 대작과 세력가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콜럼버스의 성공을 축하해 주었다. 연회에는 콜럼버스를 질투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들 중 한 명이 비아냥거리며 말했다. 별로 대단한 일도 아니잖아. 대륙은 원래부터 그 자리에 있었고 자네는 지나가다 우연히 발견한 거 아닌가? 그 말을 들은 콜럼버스는 가볍게 미소를 짓더니 계란을 하나 가져와 사람들에게 테이블 위에 세워보라고 했다. 많은 사람들이 도전했지만 동그란 계란을 똑바로 세우는 것은 불가능했다. 잠시 후 콜럼버스는 계란 아랫부분을 깨트린 뒤에 테이블에 똑바로 세웠다. 그때 누군가 외쳤다. 그렇게 하면 누가 못하나? 너무 쉽잖아. 그러자 콜럼버스가 말했다. 모든 일이 겉으로는 쉬워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처음으로 하느냐입니다. 남들보다 먼저 미래를 내다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구나 생각할 수 있을 때는 이미 늦은 겁니다. 성공하느냐 마느냐는 간발의 차이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 아메리카 대륙은 원래 그 자리에 있었지만 콜럼버스가 가기 전까지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다. 콜럼버스가 시도하기 전까지 지구는 둥글다는 사실을 아무도 증명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콜럼버스가 위대한 이유는 정보의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이용해 자신의 꿈을 실현했다는 사실에 있다. 특히 비즈니스 세계에서의 성공은 80% 이상이 속도에 달려 있다. 발빠르게 움직인 사람이 더 많은 기회를 선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적인 화장품 회사 에스티 로더를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창업주 에스티 로더에 관한 일화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유대계 미국인인 그녀는 모일푼으로 시작해 화장품 업계의 귀재로 성공했다. 로더는 성견 지명으로 시대를 앞서갔다. 한동안 향수는 일부 부유층에서만 사용하는 사치품으로 여겨졌다. 나만의 향수라는 개념도 없었다. 또 1950년대 미국 사회에는 향수는 직접 사는 것보다 연인이나 남편에게 선물 받았을 때 더 가치 있는 것이란 분위기가 강했다. 하지만 로더는 시장의 잠재력을 발견했다. 그녀는 향수가 계급을 초월해 아름다운 가치를 높여줄 것이라 생각했다. 1953년 로더는 청춘의 이슬이라는 저가의 향수를 성공적으로 출시했다. 그는 이 향수를 여성 필수품으로 소개했다. 특히 향수가 기념일에만 살 수 있는 특별한 선물이 아니라 예쁜 옷을 갈아입듯이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물건이란 개념을 심어주었다. 오늘날의 관점으로 생각하면 에스티 로더는 성견 지명이 뛰어난 인물이었다. 로더의 예측이 독특한 경영 전략에서 나왔다면 상품의 저가 전략은 그녀의 강한 성견 지명에서 비롯됐다. 로더가 향수를 출시하자마자 프랑스 향수 시장은 그야말로 지각 변동이 일어났다. 향수는 집집마다 없는 집이 없을 만큼 불티나게 팔렸다. 로더의 성공은 사회의 일부 현상을 날카롭게 파악해 남들보다 빠르게 미래를 예측한 성견 지명과 대상을 정확히 알고 분석하는 능력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인류 사회에서 인간의 행동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인간 행동의 특징과 규칙을 먼저 파악하고 난 뒤에 비로소 적절한 판단을 할 수 있다.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인생을 살아가므로 성공으로 가는 길도 서로 다르다. 남들이 걸었던 길만 계속 따라가는 사람은 성공할 확률이 크게 떨어진다. 정보를 잘 다루고 자기만의 길을 개척할 때 성공의 길은 활짝 열릴 것이다. 에스티 로더는 말했다. 사람들은 모두 각자의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만의 향기를 풍기는 것처럼 말이에요. 나만의 향기를 가졌다고 해서 현실에 안주하고 노력하지 않으며 남들만 따라하다가는 자신이 가진 것들을 모두 쉽게 잃어버릴 것이다. 세상에 이름을 남기고 싶다면 시대를 앞서갈 수 있어야 한다. 나만의 리듬에 맞춰 걸음을 내딛는 사람만이 인생의 새로운 페이지를 펼칠 수 있다. 상위 1%의 생각 노트. 사람은 모두 자기만의 길을 걸어간다. 남들이 걸었던 길은 결코 내 것이 될 수 없으며 남의 발자국을 따라 걷는 것에 불과한다. 나만의 길을 선택하고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만이 유일무이한 나로 존재할 수 있다. 사막에 나라를 세울 수 있는 방법. 확산적 사고는 우리에게 지렛목을 제공할 뿐이지만 그로 인한 효과는 지렛대로 지구를 들어 올리는 것만큼 엄청나다. 지렛목이 표면적인 현상이라면 확산적 사고를 통해 그것이 내포한 다양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유대인들은 기발한 방법을 사용할수록 성공할 확률도 커진다고 생각했다. 유대인은 어떤 문제에 직면하면 표면에만 집중하지 않고 그 안에 포함된 의미를 탐구하려고 노력한다. 어떤 현상이든 표면만 보면 한없이 평온해 보이지만 자세히 관찰해 보면 내면에 더 많은 것들이 잠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생의 기회는 잠재된 것들 속에 숨어 있다. 그것들을 찾아낼 수 있는 안목과 의지가 관건이다. 유대인의 확산적 사고를 엿볼 수 있는 이야기가 있다. 미국인, 프랑스인, 유대인이 죄를 저지르고 교도소에 수감됐다. 교도소로 가기 전에 교도소장이 말했다. 소원이 있으면 한 가지씩 들어주겠네. 미국인은 시가 몇 상자를 넣어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시가만 있으면 수감 생활이 아무리 힘들어도 참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프랑스인은 미녀를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미녀만 곁에 있으면 교도소에서 몇 년이든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유대인은 고심 끝에 외부와 자유롭게 통화할 수 있는 전화를 달라고 부탁했다. 몇 년 뒤 세 사람은 형기가 만료돼 자유의 몸이 됐다. 가장 먼저 출소한 사람은 미국인이었다. 그동안 미국인은 히스테릭한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 그의 손과 코, 입, 귀에는 시가가 꽂혀 있었다. 그는 교도소를 나오자마자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큰 소리로 외쳤다. 라이터 좀 줘요. 누가 시가에 불 좀 붙여주세요. 미국인은 교도소장에게 부탁할 때 시가만 생각하고 라이터를 까먹었던 것이다. 두 번째로 출소한 사람은 프랑스인이었다. 그는 등에 아기를 업고 팔로 또 다른 아기를 안은 채 교도소를 나왔다. 프랑스인과 같이 따라 나온 여자는 한 손으로는 아기 손을 잡고 또 다른 손으로는 불룩 튀어나온 배를 잡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유대인이 출소했다. 그는 방금 교도소에서 나온 사람 같지 않게 맑은 정신을 유지하고 있었다. 유대인은 교도소장을 따라가 말했다. 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교도소에서도 외부와 계속 연락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제 회사의 이윤이 몇 배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롤스로이스를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세 사람은 모두 교도소에 들어가기 전에 자신이 절실히 원하는 소원을 얘기했고 교도소장은 그들의 부탁을 들어주었다. 유대인은 두 사람과 달리 미래의 가능성까지 내다보았다. 그는 확산적 사고를 통해 한 가지 소원과 자신의 미래를 긴밀히 연결시켰다. 그리고 외부와 연락 가능한 전화를 부탁함으로써 미래와 현실을 효과적으로 연결시켰다. 외부와의 연락을 통해 유대인은 교도소에서도 시장의 변화를 인식하고 그에 따른 사업 전략을 세울 수 있었다. 확산적 사고를 하지 못했다면 유대인도 애초에 그런 부탁을 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스라엘인의 비범한 두뇌를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발명품 하나를 예로 들어보자. 수박을 자르지 않고 수박이 얼마나 단지 알 수 있을까? 한 이스라엘 발명가가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그는 식품, 약품 및 기타 물건의 화학 성분을 검사할 수 있는 소형 분자 스캐너, 스키오를 발명했다. 스키오는 엄지손가락만한 크기의 적외선 분광기다. 검사 대상에 기계를 조준하고 버튼만 누르면 수박의 당도, 치즈의 칼로리, 토마토의 숙성 정도까지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이스라엘의 수준 높은 과학기술은 유대인의 풍부한 창의력을 보여주며 그들의 창의력은 확산적 사고에서 비롯된다. 표면적 현상만 보고도 내재된 의미를 찾아낼 줄 아는 그들의 지혜 덕분에 오늘날 경제계, 과학계를 포함한 각종 영역에서 유대인들은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상위 1%의 생각노트. 학창시절에 하나의 질문에 여러 개의 답이 존재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표면적인 현상만 보고 다양한 의미를 찾아내는 확산적 사고를 훈련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주목할 만한 점은 확산적 사고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가정과 회사에서 꾸준한 훈련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다양한 각도, 다양한 관점으로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는 연습을 해야 다양한 답을 얻을 수 있고 사고의 넓이와 깊이를 확장할 수 있다.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